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7%, 그리고 코스닥은 1.38%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 주변에 들려오는 이 소식들을 쭉 정리해보면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린 그 영향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가격이 급등한 그 영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그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 즉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세계 공장 중국 이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물가 관련, 금리 관련, 긴축 관련 여러 재료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도 불행의 씨앗이 또 하나 싹 트고 있는데, 우리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현재는 이 전쟁이 우리 시장에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런데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12월 9일 날 러시아 군대 한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주변에 배치가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만큼 파급력을 가질 줄 몰랐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겠냐, 이런 의견도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실제 전쟁으로 이어져 버렸고, 전쟁이 발발하자 에너지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또 이는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되어버렸죠. 또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급격한 긴축 우려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불행의 씨앗은 이미 그 이전에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코로나 제로 정책,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중국은 조금 우리하고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게,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아예 막 그 지역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완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집에서 못 나오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 경제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전에 선전, 이번에 상하이 이런 지역처럼 중국 GDP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산업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경우에는 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유행지역을 갖다가 봉쇄를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공급 문제가 또 발생이 되겠죠. 역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은 급격한 긴축 우려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더불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함께 몰고 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의 하나의 정책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중국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한 것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 전파되는 걸 갖다가 다 막을 수가 있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말 정도 되면은 항공 수요도 예전의 절반 정도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잦아지죠. 잦아지면 중국인들 역시 해외로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중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 간의 교류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적당하게 부딪히면서 가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선회가 된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부딪히면서 안타깝지만 죽을 사람 죽고, 그래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가려고 합니다. 제로를 갖다가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걸리면은 이 중국을 한 지역을 봉쇄시켜 버린다고요.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이 사람들 간의 인적 교류가 또 물적 교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중국은 생선도 코로나 검사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중국의 이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역에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퍼지는데, 그때마다 지금 상해 같은 이 큰 지역도 봉쇄를 해버리는데 중국 지역을 곳곳을 다 봉쇄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미치는 이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탈중국이라고 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뭐 공장을 뭐 건설한다거나 뭐 중국의 공급을 대신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좀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중국의 시장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완전히 또 버리고 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또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은 유행하는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교류가 잦아지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어떤 중국의 지역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국에 미치는 전 세계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도 또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이동이 좀 자유로워졌을 때 이런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게 또 하나의 또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불안한 소식들이 계속 그냥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저런 침체, 봉쇄,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12월 달에 러시아가 설마 우크라이나 지역을 갖다가 뭐 침공해서 전쟁을 하겠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런 것들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왜 이렇노 하는 것보다는 대충 그런 일이 생기겠구나, 저러면은 저의 영향력이 크고 또 시장에 미치는 그 변동성 영향력이 크겠구나 싶어서, 그럼 투자를 진행할 때도 몰빵 투자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좀 챙기면은 또 차익 실현도 하고, 또 저런 걸 좀 알고 있으면은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걱정하고 봉쇄로 들어가고 이래 되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중국 경기 침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그때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좀 현금화할 수 있는 또 그런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불행의 씨앗이 싹 트고 있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운송장비, 뭐 통신업, 화학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왔고,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외국인 이 순매도가 좀 적었던 그런 날이고, 기관들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번만 하더라도 기관들의 낙폭 과대에 따라서 한 며칠 시장이 낙폭했잖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 좀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이 했는데, 오늘도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한 걸로 봐서 지금 저가 매수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지수가 기관들은 어느 정도 저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이렇게 14개 종목이 됩니다. 저 14개 종목 플랜의 도움을 받아서 좀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도 요 종목들 있죠. 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대한제분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서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계속 끌고 갈 사람들은 뭐 무시하고 들고 있는 거고, 뭐 적당하게 좀 차익 실현해서 좀 정리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면 물량을 좀 늘려갈 분들은 그때 물량을 좀 늘린다 생각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필요가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갖다 수립하는 거죠. 여튼 대한자본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또 삽목 에스펌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면 물만큼 묻으니까 대충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파라다이스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죠. 대한제본처럼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이런 신호가 뜰 때, 이런 신호가 앞으로 안 뜬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지요. 하림도 그렇습니다. 하림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대한항공, 한국공항도 그렇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컴투스는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튼 불행의 씨앗이 조금씩 좀 싹 트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상당한 겁니다. 이거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과연 중국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이동에 좀 제한을 받고 사람들이 정말로 예전만큼 이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나면 중국 역시 중국인들 자체도 해외에 많이 나갈 거고, 또 중국 그 내에도 여러 국적에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건데, 과연 그렇게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또 계속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계속 고수를 하게 된다면은 중국이 저런 제로 코로나 정책 그 자체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중국의 코로나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준비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